정치 프로파일링.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최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고발을 당하셨고요. 검찰에서 내일 수사에 착수한다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그 서면 조사를 거부한 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뭐 위반 아니죠. 위반 아니고 그 전례도 네. 전 대통령 중에 질의서 수령 자체를 이제 거부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죠. 예. 감사원법 50조 그 조항이 늘 문제가 됐던 조항인데요. 그게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 네. 정부조직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의 협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협력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민간인이라고 이제 협력을 요청하는 차원의 질의서인데, 근데 거기에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네. 저거는 뭐 그냥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게, 우선 그 조항 자체의 내부 내용들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협력을 의뢰해 놓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감사 대상들을 관련법에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 정부조직법상의 이제 공직자 또 기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에 없거든요. 헌법에 있죠. 헌법기관이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법 자체에 이제 모순되는 규정들이 있고, 조항 내에서도 그것은 협력 조항에서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은 충돌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감사원도 뭐 실익이 없다 그러는데, 무슨 뭐 혐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마구 찌르다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통령 그냥 욕보이기 차원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애초에 왜 서면 질의서를 그 시기에 발송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어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질문이 있었죠. 그랬더니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 발송하는 결정 자신이 직접 내렸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아하. 감사원법에 보면은요, 감사원은 네.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전부입니다. 네. 사무처나 뭐 이런 교육원 이런 거는, 사무처는 이제 행정 보조하는 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7명으로. 감사위원으로. 그런데 감사위원이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조항이 여러 개 있는데요. 심지어는 감사원의 예산 조직 인사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 위임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총장한테 바로 위임 못 하고요. 감사원장한테 하는데, 예. 경미한 걸로만 규정을 해놨어요. 그 경미한 것이 뭐 변상, 회수, 또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건데, 그조차도 다툼이 없는 것의 하나요. 그런데 다툼이 없는 것의 하나여서도 변상의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그것도 제외해놨어요. 네. 그런데 감사원장이 서해 피격 사건을 감사위원회에 의결도 없이 그걸 함부로 사무총장한테 위임한 거고, 그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도 본인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저건 관련법 위반과 직권남용의 결정적 증거를 본인의 진술로 한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같이 논란 연결돼서 일고 있죠. 최재해 감사원장이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방문한 것도 감사 검토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건데요. 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뭐 사실관계나 뭐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요. 네. 그건 감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감사원이 아니고 거의 견사원이라 그러잖아요. 정권의 뭐 충견처럼 돼버려서 네. 헌법상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감시원이라 그래요. 이번에 이제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근거 없이 감사를 하고 보복에 의한 하나의 그 정권의 사냥개처럼 그렇게 감사원이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네. 혐의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물을 넓게 치다가 이번에 민간인 부분까지 그렇게 이제 실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건도 그쪽에 초청에 의해서 간 거고 또 당시 총리하고 양자회담을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문화부 장관도 같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트집 잡을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에 야당이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문제 제기한 게 불었지. 그다음에 타지마할 왜 갔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감사 사안이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조수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 감사원장은 또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냐. 김건희 여사 문제나 지금 상황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예. 정치 보복에 앞장서는 이 충견처럼 감사원이 지금 행위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한 건 해보자고 마구 찔러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지적하는 의혹, 잘못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이 전 정권 없이는 말 자체를 이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찔러보다가 안 되니까 예. 또 지금 김정숙 여사까지 보복의 칼날이 옮겨지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앞서 감사원의 그런 감사위원회의 그런 그 역할 그리고 사무처의 제한된 기능, 권한위임 관련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제한된 그 사무 역할을 해야 할 사무총장이 지금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이 부분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이루어지니까 논란을 야기한 것은 송구하지만 문자를 보낸 것은 정상적인 소통이었다.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상적인 소통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 또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은 뭐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민간인이나 이럴 때 가능한 거고요. 또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또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면은 뭐 소통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감사원법에 대통령에 보고할 수 있어요. 독립기관이지만. 예. 국회도 감사 요청할 수 있고요. 대통령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도 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에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감사를 하는 것도 결정이 없었고 네. 보고하는 것도 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 결정을 이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과정과 결과 다 보고사안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것에 이제 창구로서 네. 관련 수석에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감사 개시도 의결을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보고도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아하. 사무총장 유병호의 그 발언도 그건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네. 소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인 반복적으로 한 거고, 그러면은 이것이 감사원법 위반이고, 네. 독립된 기관의 행정보조 책임자인 행정사무 책임자인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권남용과 또 네. 법률 위반의 증거. 아하.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엉터리예요. 너무 자격이 없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네. 본인들도 되돌아봐야 되고 규정도 좀 보면서 네. 본인들이 국정감사에서 응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상 문자를 기자에게 찍히지 않았을 뿐이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4대강 감사나 또는 KBS 이사 감사 등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 아닌가? 뭐가 다른가?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예.
지시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 의결을 거쳤다 그 당시에. 예, 그럼요. 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 이게 예. 관행화됐다고 하는 2015년 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 거치지 않아도 뭐 관행화됐다. 전윤철 전 원장은 뭐 비밀스러운 거나 특수한 거는 의결 거치지 않고 했다. 이게 다 위법입니다. 근데 관행화됐다라고 하는 과거에 위법적인 행위를 했던 시절에도 네.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어요. 다 그 건에 대해 거쳤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곳곳에서 지금 본인들 자승자박하고 증거를 본인들 입으로 남기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다 도망갈 사람들이고요. 음흠. 다 구속 가게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완전히 엉터리예요. 자신들이 칼을 쥐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이런 문제가 됐는데도 기본적인 사안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뇌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개발 관련된 이런 어떤 분위기 이것 때문에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부 여권에서는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북한이 핵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요. 네. 미국이 웃어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수 정권에서도 과거에 안 했던 거 몇 가지를 안보 사안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네. 전술핵이고요. 하나가 한미일 군사동맹이에요. 네. 근데 전술핵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비아냥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이게 스토리를 보면요. 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었을 때에서도 전술핵을 주장했던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과거에 이제 정몽준 의원이나. 네.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힘 그이 집권했을 때도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었어요. 당시 원유철 의원이 또 예, 네, 몇 번 계셨고요. 네. 못했던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전술핵을 하자고 하니 우선 미국의 정책과 어긋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뭐 한미동맹 얘기하는데 웃기는 거고. 두 번째로 북한은 가공할 핵무기를 개발을 한 거 아니에요. 장거리 대륙간 탄도부터 미사일에서 쏘는 거, 저수지에서 쏘는 거, 네. 추적이 안 되는 거, 뭐 별거 다 하고 있는데 전술핵이 뭡니까? 뭐 핵배낭, 뭐 이런 거예요. 뭐 소규모 예. 죠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 핵 개발의 명분만 주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 뭡니까? 이 자주포 앞에 그냥 딱총 같은 거 하나 놓고 네. 자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익도 없고 명분도 뺏기고 예. 미국의 정책과도 위배되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전술핵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도 있고 속도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 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대북전단 날리니까 북한에서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도 그 조치를 안 취하니까 조준사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로 그냥 말로 강대강 대결을 하고 막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개성공단 그냥 철수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리고 이게 전정 일촉즉발까지 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건 정권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집권한 지 5개월 만에요. 북한의 대응도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네. 전투기가 150대가 뜨지를 않나.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전쟁적 상황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네. 무력 충돌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상황으로 지금 아하. 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집권 세력에서 통제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러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드리자면 네네. 한반도는 예. 미국도 교전 수칙이나 이런 등등의 이 군사작전의 내용을 보면요. 네, 저희가 첫 시간이 다 돼서 번째가 전쟁 억제입니다.
전쟁 억제. 근데 이것을 알겠습니다. 거스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